안녕하세요. 단칼에 끝내는 투심 읽기 13회차 시작하겠습니다. 몇 달 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네요. 단칼이 책을 또 한 권 내게 되어서 여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동영상을 만들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오마이뉴스에 한 80꼭지 정도 썼고요. 100개를 다 채우면 또 한 권의 책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13회차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투입 자산을 조절하는 것이 성공 투자의 기본이다, 핵심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한 번에 큰 걸 원하죠. 몰빵에다가 영끌해서 크게 먹자. 그런데 금융 투자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위험한 방법입니다. 영국의 항공학자이자 군사학자인 프레더릭 란체스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1, 2차 세계대전을 분석하여 흥미로운 결과를 냈습니다. 란체스터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5대의 비행기를 소유한 나라와 3대를 보유한 국가가 전쟁을 하면 어느 쪽이 승리하겠습니까? 당연히 5대를 소유한 나라가 이길 겁니다. 그렇다면 전투 후에 남는 비행기 숫자는 몇 기나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2대가 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는 4대의 비행기가 건재했다고 합니다. 남은 수, 그러니까 5 빼기 3 해서 나온 2의 제곱이 생존한다는 란체스터의 법칙이에요. 이건 곧 불리한 입장에 서면 승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불리함은 감당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 것이죠. 만약에 마이너스 50%의 손실이 났다면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플러스 100%를 달성해야만 합니다. 읽기는 쉬워도 따기는 무척이나 어려워요. 앞에서 살펴봤듯이 몰빵, 올인 이런 거는 저절로 자산을 잃게 만드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했습니다. 게이머에게 몹시 유리한 상황에서도 과도한 베팅은 저절로 돈을 잃게 만들어요. 동전 던지기 게임을 통해서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원금 500만 원을 갖고 시작을 하는데 확률은 절반이죠. 앞면이 나올 확률을 50%, 뒷면이 나온 확률도 50% 똑같습니다. 그러면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배팅액의 1.5배를 따고 뒷면이 나오면 걸은 돈을 몽땅 잃는다고 해봅시다. 이 게임의 규칙은 한 가지입니다. 매번 투자액의 비율을 동일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절반을 투입한 결과를 살펴보시면 원금의 50%인 250만 원을 베팅하여 1.5배를 벌으니 375만 원의 수익을 내어서 총 자산은 875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두 번째 베팅에서 이 875만 원의 절반인 430만 원을 몽땅 날림으로 이제 총 자산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이 남은 돈의 절반인 218만 원을 집어넣어 1.5배의 이익을 얻으니 328만 원을 따고 역시 총 자산에 더하면 76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계속해서 거래를 하면 보유액이 점점 삭감되어서 없어집니다. 이건 순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몹시 유리한 상황에서도 과도한 베팅은 저절로 자산을 깎아먹습니다. 그래서 원칙 없는 몰빵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도박판에 계속 남아있으면 결국에는 돈을 잃습니다. 10여 년에 한 번 정도 강세장이 펼쳐지면 이러한 시장 구조에 의해서 초심자들이 돈을 벌어듭니다. 오를 때는 크게 상승하고 하락폭은 적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치 자신의 투자 실력이 천부적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시중에 풀린 돈, 즉 유동성에 의해서 적정 가치 이상으로 주가가 오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인플레를 우려한 정부가 서서히 돈줄을 죄이기 시작을 하면 곧 이어서 약세장으로 바뀌면서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명상을 입지 않도록 손실액의 크기를 제한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총 자산의 10%만 베팅할 때의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잣돈 500만 원의 일할인 50만 원을 걸어서 75만 원으로 늘리니까 총 자산은 575만 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베팅에서 총 자산의 10%인 57만 원을 잃으니 남은 돈은 517만 5천 원이 됩니다. 다시 자본 총액의 10%인 51만 원을 투입하여 77만 원의 이득을 내고 투자 원금에 더하면 595만 원이 됩니다. 세 번째 베팅에서 59만 원을 손해 보았으나 여전히 자본 총액은 530만 원으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결과는 분명합니다. 이와 같이 게이머에게 유리한 상황에서도 베팅액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립니다. 여기 이 동전 던지기의 본질은 몰빵이나 절반 베팅 혹은 일할 투입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반 베팅이 반드시 실패하는 것은 아니고 10% 베팅이 반드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잃는 돈을 적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실수를 해서 돈을 잃더라도 치명상을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실전에서 이렇게까지 유리한 상황과 잦은 거래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의 문제일 뿐 결과는 같습니다. 과도한 베팅으로 빈번한 매매를 하면 재산을 거덜냅니다. 지금 서울 시내에 내 소유의 집을 한 채 마련하려면 적어도 10억 원을 넘겨야 합니다. 젊은 세대에게 종잣돈이 넉넉할 리가 없어요. 동학 개미의 평균 투자금 이래봤자 500만 원입니다. 이 돈으로 10억을 만들려면 200배로 불려야 합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부의 사다리는 계단식으로 상승을 합니다. 종잣돈을 만들기까지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일정한 궤도에 오르면 돈이 돈을 법니다. 자본주의가 그래요. 가용자금이 1억 원을 넘기면 그 이후에는 속도가 붙어서 10억 정도는 무난하게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현재 화폐 가치를 고려할 때 투자에서 1억 원은 약간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칼이 보기에 2억 5천만 원은 되어야만 그런대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자산이 불어나는 재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공 투자의 비법은 없습니다. 절약과 합리적인 소비를 통해서 시드머니를 모아야 하고 이 기간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트레이딩에 중독되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를 둬야 한다는 점이에요. 주식시장은 수많은 얼굴을 하고 참여자가 자잘한 트레이딩을 하도록 유혹합니다. 지나가는 과거는 명백히 보이므로 차트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저점에 들어가서 성공적인 매수를 하고 고점에서 팔고 나올 수 있을 것처럼 느껴져요. 쉼없이 바뀌는 호가창은 마치 카지노에 온 것처럼 마음을 들뜨게 만듭니다. 속등하는 차트에 현혹이 되면 중독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도 초보일 때는 차트만 들여다보고 트레이딩을 반복하면서 돈과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평생의 스승인 그레이엄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버핏은 13세의 어린 나이에 벌써 연방소득세를 납부했으며 한 지역의 신문 배달을 총괄하는 지국장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경매장에 들렸다가 첫 경주에서 돈을 잃고 맙니다. 본전 생각이 간절하여 막권을 계속 사댄 버핏은 그날 가진 돈을 전부 다 날렸습니다. 신문 배달로 몇 개월치 매출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어요. 이렇게 차트와 트레이딩에 중독이 되면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야구에서 3할 타자면 메이저 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10번 타석에 들어서서 3번 안타를 치면 엄청난 연봉을 받습니다. 무작정 배트를 휘두른다고 해서 이러한 승률이 나오지 않지요. 스트라이크와 볼을 잘 구분해서 나에게 유리할 때만 방망이를 휘둘러야 합니다. 버핏은 일생에 있어서 배트를 크게 휘두를 수 있는 기회는 단지 20회밖에 없다 라는 생각으로 투자에 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021년에 엄청난 강세장은 20여 년 만에 한 번 오는 드문 기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 중독으로 소중한 자원을 허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